자, 이제 예제 2번부터 이어지는 이 긴 문제들은 지금까지 배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들을 바탕으로 정말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과정들입니다. 실생활에서 그대로 소재를 들고 왔기 때문에 문제 길이가 조금 길지만 사실 식만 제대로 세운다면은 여기는 특별하게 뭐 아이디어를 또 올려야 된다거나 좀 어려운 그런 문제는 없고 대체로 난이도는 쉽다. 그래서 길이에 너무 겁먹지 말고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풀면은 답이 나오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50페이지의 예제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실생활 문제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는데 단계가 정해져 있죠. 보통 이러한 실생활 문제들은 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식이 있지만 보통은 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식이 없고 한글,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말만 있기 때문에 문자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문자가 있죠. 그래서 비교적 쉬운 문제인데 만약에 식과 문자가 없으면 스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다. 이런 거를 미리 이제 알면서 이제 이 문제를 푸는 실생활 문제를 푸는 단계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길이가 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가?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문제에서 이제 이걸 구하세요 하는 것은, 즉 구하는 것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보통은 문제 끝부분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끝부분부터 읽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1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빛의 세기가 수면에서 이제 처음에 8분의 1이 되는 곳에 수심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거고, 수심이 이제 몇 미터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로 나오겠죠. 그 녀석을 미지수로 두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도 이 수심을 x라고 둘 겁니다. 자, 그렇게 x를 이제 문자로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x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식을 세우는 게 이제 2단계가 되겠죠. 지금은 식이 있죠. 지금은 이 식은 있지만 여기 1단계에 맞는 또 어떤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즉 그 식을 만드는 게 2단계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식을 만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풀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지수 함수 단원이기 때문에 여기 3단계에서 지수로 시작하는 방정식, 즉 지수 방정식, 그리고 지수 부등식, 크게 이 두 가지 식이 나올 거다. 미리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식을 풀었다고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맥락이나 단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최종 해를 구하는 것까지가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는 꼭 머릿속에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문항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구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호수의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를 I0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단위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주의를 덜 집중하셔도 되겠고, 일단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를 I0라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거 파악해가면서, 자, 그 다음에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심이 X미터일 때 이제 이 X미터에서는 빛의 세기가 조금 어둡겠죠. 그래서 걔를 I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식이 성립하는데, 문제 1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제 처음에 빛의 세기의 8분의 1이 되려면, 한 이쯤에서의 빛의 세기가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의 8분의 1이 되려면, 그러면 그때 수심은 몇 미터냐 이걸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그때의 수심을 X미터라고 두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 X에 관한 식을 만들어 나가면 되죠. 그래서 2단계 이 문제 상황에 걸맞는 식을 세우겠습니다. 자, 식을 세우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무언가 같다 또는 크다 또는 작다와 같은 표현에 집중을 해서 뭐와 뭐가 같다 그러면 걔 가지고 등식을 만들면 되고, 방정식이죠. 뭐가 뭐보다 크다 작다 나오면은 부등식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뭐가 뭐와 같다 또는 크다 또는 작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지 유심히 지켜보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수심 X미터에서, 즉 X미터 깊이에서 빛의 세기가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의 몇 분의 몇? 8분의 1이 정확히 되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의 X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쉽게 이렇게 적었지만 사실 이걸 뽑아내는 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등호가 들어간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 문제를 연습할 때, 이 문제를 이제 복습할 때 이렇게 식으로 옮기는 과정을 가장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수심 x미터의 빛의 세기는 아까 우리가 i라고 두기로 했었죠. 하고 8분의 1을 좀 앞에 적을게요. 그리고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는 I0라고 두기로 했었죠. 따라서 이렇게 간단한 식이 나오죠. 또 i는 여기 보면은 x에 관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I0 곱하기 2분의 1의 전체 4분의 x 제곱은 8분의 1 곱하기 I0가 된다. 이제 요게 x가 들어간 지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단계는 뭐 해야 돼요? 식을 풀어야 되죠. 그래서 식을 풀어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왼쪽, 오른쪽, 좌변, 우변에 있는 I0는 그냥 양변을 I0로 나눠서 없애주면 이제 이게 내가 풀어야 되는 지수 방정식이죠. 그럼 여기서 지수 방정식 푸는 거 살짝 한번 복습해 봅시다. 지수 방정식 단계 1단계. 자, 1단계 뭐였더라? 모양을 최대한 왼쪽 오른쪽 모양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밑을 통일하는 게 1단계였죠. 이제 그러고 나면 모양이 비슷하니까 뭐끼리만 비교하면 지수끼리만 비교하면은 x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을 통일하면 밑을 2분의 1로 통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왼쪽 좌변은 밑이 2분의 1이니까 그대로 두고 8분의 1을 밑을 2분의 1로 만들면 2분의 1의 세제곱으로 고칠 수 있죠. 자, 이렇게 밑이 통일됐으니까 지수끼리가 두 개가 뭐하다? 같다. 따라서 x가 뭐다? 10이 나오죠. 자, 끝이 아니라 4단계 이 문제의 상황, 맥락, 그리고 단위 등에 맞춰서 최종 해를 언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x의 정체는 내가 원하는 그 빛의 세기를 이제 보여주는 수심이었죠. 물의 깊이였죠. 그래서 최종 답은 뭐라고 하면 됩니까? 12, 단위가 미터잖아요. 그죠? 12미터에서 빛의 세기가 처음에 8분의 1이 된다. 또는 빛의 세기가 처음에 8분의 1이 되는 곳이 수심 12m다. 이렇게 말해주면 완벽하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비슷하게 괄호 2번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구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이제 1단계죠.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세기가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가 25% 이하가 되려면 수심이 최소 몇 미터냐? 지금 똑같이 수심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내가 구하는 상황에서의, 즉 빛의 세기가 25% 이하가 되는 곳에서의 수심을 또 x 미터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2단계 이 x에 관한 지금 식을 세워야 되죠.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문장을 그대로 식으로 옮겨가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무엇과 같다 또는 뭐 크다, 작다 이러한 표현에 집중을 하라 했죠.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이하라는 게 눈에 띄죠. 그래서 이렇게 작거나 같다라는 말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뭐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지 일단 이제 우리나라 말로 수학적 표현이 아니라 언어적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 x미터에서의 빛의 세기가 뭐 이하다.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의 25% 이하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수심 x미터의 빛의 세기는 여기 I0 곱하기 2분의 1의 4분의 x제곱이라고 돼 있고, 자, 작거나 같다 그대로 적어주고,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는 I0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다가 25%만 곱해주면 식이 완성이 되죠. 여러분 그 퍼센트 기호 처리하는 거 좀 익숙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제대로 복습을 하겠습니다. 퍼센트라는 기호는 수학 문제 풀 때
퍼센트라는 단위를 없애줘야 됩니다. 여기서 퍼센트란 단어는 없애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요걸 알아야 됩니다. 100%는 숫자 1과 같다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변에 100으로 나누면 1%는 곧 100분의 1, 즉 0.01이라는 숫자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25%는 25 곱하기 1%인데 25 곱하기 100분의 1, 즉 100분의 25, 즉 4분의 1과 같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어떤 문제를 푸는데 퍼센트 기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과정 1%가 100분의 1이라는 거 이용을 해서 이렇게 퍼센트 기호가 없는 하나의 실수 값으로 숫자로 바꿔주는 것을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5%라는 말 대신에 4분의 1을 적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변에서 i0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에 4분의 x 제곱은 작거나 같다 뭐보다? 4분의 1보다. 그래서 이 지수 부등식이 우리가 풀어야 되는 식입니다. 그럼 이제 3단계 부등식 풀면 되죠. 자, 그러면 지수 부등식 푸는 법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부등식 푸는 방법은 지수 방정식 푸는 것과 거의 똑같죠. 1단계 밑을 통일해서 좌변과 우변의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자, 밑이 통일되었으면 그냥 지수끼리 비교하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단 부등식이기 때문에 뭘 좀 주의를 해라.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조심을 해라 라고 했죠.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을 통일하면은 2분의 1로 통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왼쪽은 2분의 1에 4분의 x제곱 그대로 두고 이 4분의 1은 어떻게 2분의 1의 제곱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밑이 통일되었으니까 무엇끼리만 비교를 하더라? 여기 있는 지수끼리만 비교를 하더라. 그죠? 그래서 4분의 x와 2끼리 비교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밑이 1보다 작으냐 크냐 그것만 알면 되죠. 근데 지금 밑이 2분의 1이니까 1보다 작죠. 이제 밑이 1보다 작으면은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했더라? 그대로라 했더라 아니면 반대로라 했더라? 반대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공간이 부족해서 다는 못 적겠는데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변하고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지금은 바뀌어야 되니까 지금은 오른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데 이제 왼쪽으로 입을 벌리고 이렇게 부등호 방향 바꿔주면 x는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죠.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상황에 맞게 해를 적어주면 최소 수심 몇 미터? 최소 수심 8m에서 빛의 세기가 원래의 25% 이하가 된다. 이렇게 답을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가격이 125만 원인 어느 태블릿이 있는데 매년 가격이 20%씩 하락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 풀 때 많이 등장할 건데 이러한 것을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제 이 문제 풀이를 통해서 그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어쨌든 20%씩 하락하는데 1번 문제를 보면 처음에 125만 원이었던 것이 80만 원이 되려면은 몇 년 기다려야 되냐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요 앞에 문제에서 즉 위에 예제 2번에서 실생활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식도 없고 문자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위에 문제는 식도 문자도 없어야 되는데 일단은 식이랑 문자가 다 주어져 있죠. 그래서 비교적 쉬운 실생활 문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진짜로 정말로 식도 문자도 없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나 문자가 없는 한마디로 이제 문자로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들은 스스로 식과 문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식이 없다, 문자 X가 없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야 되는구나 까지는 아셔야 합니다. 그 뒤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도. 자, 그리고
이러한 실생활 문제를 푸는 단계 한 번만 더 복습을 하면, 자, 앞에 예제에서 들었으면은 조금 이제 쉽게 와닿겠죠. 혹시 안 들었으면은 웬만하면 예제를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1단계 문제가 길기 때문에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을 제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문제 맨 마지막에 있다 했고, 그래서 이 구하는 것을 이제 문자로, 미지수로 두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 그럼 이제 미지수 뭐 x로 뒀으면 x, t에 대해서 뭐 썼으면 t 이런 것이 있겠죠. 그 문자에 대해서 식을 세워야 합니다. 그럼 식을 세웠으면 그 다음은 뭐 풀 차례죠. 그 다음에 4단계. 식 풀었다고 무조건 답이 아니라 이 문제 상황에 맞는 단위라든가, 지금은 단위가 10,000원이죠. 1년, 년이죠. 또는 뭐 이제 뭐 문제의 맥락 등에 맞춰가지고 올바른 해를 구하는 것까지가 총 4단계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1단계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잘 보니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니까, 몇 년 후에 가격이 80만 원이 되냐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냥 x년 후라고 할게요. x는 후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x는 반드시 정수가 되어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단계. ax에 대해서 식을 세워야 됩니다. 식을 세울 때는 아까 예제에서도 설명했지만 어떤과 어떤 것이 같다, 또는 무엇이 무엇보다 크다, 또는 무엇이 무엇보다 뭐 작다, 또는 뭐 작거나 같다, 이하, 초과, 미만, 크다, 작다, 이런 표현에 주목을 하라 했죠. 근데 지금은 정확히 가격이 정확히 80만 원과 같아지는 그 이제 시간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식을 세우겠습니다. 식을 세우면은 x년 후에 이 태블릿의 가격이 정확히 80만 원이 되는, 80만 원은 80 곱하기 10의 4제곱이죠. 동그라미 4개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세워야 되는 식의 뼈대입니다. 자, 그리고 x년 후의 가격을 아까 예제 같은 경우에는 식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좀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처음에 태블릿 가격은 12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걔가 일단은 1년 후에 얼마가 되는지를 보도록 하자. 참고로 125만 원 숫자가 이거 너무 크니까 그냥 쌤이 A라고 문자로 둘게요. 자, 1년에 20%씩 가격이 하락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1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가격에서 이 원래 가격의 20%를 빼줘야 됩니다. 그죠? 이게 1년 후의 가격이죠. 그럼 뭐 80%가 되겠죠. 원래 가격이 80%가 되고, 아까 앞에 예제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은 1%라는 단위는 숫자 100분의 1과 같다. 즉 0.01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라는 것은, 자, 80%라는 것은 80 곱하기 1%인데 80 곱하기 100분의 1이니까 이제 0.8이라는 숫자로, 다시 한번 무엇을? 80%라는 것을 0.8이라는 숫자로 바꿔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0.8A가 됩니다. 조금 크게 적을게요. 자, 0.8A가 됩니다. 언제? 처음에 가격이 A였는데 1년 지나면은 0.8 곱하기 A가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총 2년 후가 2년이 지나면은, 자, 2년이 지나면은 앞에 이제 바로 1년 전 가격은 0.8A였죠. 근데 이제 1년마다 20%씩 하락한다며,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1년 전 가격의 20%를 빼줘야겠죠. 그럼 계산하면은 0.8A로 묶어주면, 이렇게 0.8A로 묶어주면 여기는 1-0.2니까 똑같이 0.8이 들어갑니다. 즉 0.8의 제곱 곱하기 A가 됩니다. 자, 이까지 하고 규칙성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할 건데, 여기 선생님이 0.8A라고 적었는데 이것은 그냥 0.8의 1제곱 곱하기 A라고 바꿔줘도 괜찮죠? 자, 그러면 봅시다.
원래 가격이 A였을 때 1년 지나면 0.1을 한 번 곱해줍니다. 원래 가격에. 그리고 2년 지나면은 두 번 곱해줍니다. 규칙성이 보이나요? 그러면 3년 지나면 세 번 곱해주겠죠. 직접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X년이 흐르면은 뭐가 되겠어요? 0.8의 X제곱 곱하기 A가 이 태블릿의 가격이 되겠죠. 다시 한번 X년이 지나면 가격이 뭐가 된다고? 0.8의 X제곱 곱하기 A가 된다고. 이때 A는 125만원이죠. 그래서 얘가 80 곱하기 이제 80만원이 되는 그 X를 찾으면 됩니다. 자, 식을 세웠습니다. 자, 이제 이 식을 뭐 할 차례다? 풀 차례가 되겠죠. 그죠? 자, 식을 풀어봅시다. 일단 10의 4제곱, 10의 4제곱 이런 거는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0.8의 x제곱은 양변을 125로 나눠주면은 125분의 80이 됩니다. 요거는 잘 보면은 10분의 8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좌변이 뭐 10분의 얼마, 100분의 얼마, 1000분의 얼마 그렇게 되었으면은 우변도 똑같이 10의 거듭제곱을 분모를 10의 거듭제곱, 분모를 10의 1승, 2승, 3승, 4승 이런 걸로 만들어 줘야 돼요. 자, 125를 뭐 100, 1000 이런 걸로 만들어 주려면은 뭘 곱하면 돼? 8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8을 곱하면 1000분의 640이 됩니다. 맞죠? 640으로 안 고치더라도 1000은 10의 세제곱이고 이게 80 곱하기 8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렇게 하죠. 그냥 이거는 100분의 64니까 0.64 0.64면은 0.8의 제곱이죠.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냥 0.64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지수 방정식이죠. 자, 지수 방정식 푸는 방법 한번 복습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수 방정식. 편의상 이제 공간이 부족해서 왼쪽에다가 하는데 1단계 뭐 밑을 통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 밑을 통일했으면 뭐만 지수끼리만 가져와서 같다라고 두면 되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밑을 0.8로 통일하자. 그러면 뭐야? 0.8의 제곱으로 고칠 수 있죠. 그래서 밑이 통일됐으니까 밑이 이렇게 통일됐으니까 무엇끼리만 같으면 이렇게 지수끼리만 같으면 되죠. 따라서 x값은 2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의 맥락에 맞게 단위를 붙여서 최종 답은 어떻게 돼요? 2년 후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2년 후에 태블릿 가격이 80만원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괄호 2번 풀어볼 건데 괄호 2번도 지금까지 한 것과 똑같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괄호 1번을 방금 영상풀이를 봤다면은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2번은 스스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어도 막혔으면은 이제 지금 영상을 보면 됩니다. 자, 1단계 똑같이 구하는 것을 파악을 하자. 지금 잘 보면은 역시 몇 년 후에 가격이 64만원 이하가 되느냐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구하는 그 시점을 X년 후라고 잡지 뭐. 자, 그러면 2단계 이제 문제 상황에 맞게 식을 세우면 되죠. 지금 보니까 X년 후에 태블릿 가격이 64만원 이하가 되는 그러한 X를 찾으면 되죠. 아까 X년 후에 태블릿 가격은 우리가 식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들고 오면은 0.8의 전체 X제곱 곱하기 125 곱하기 10의 4제곱은 작거나 같다. 64 곱하기 10의 4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이 식을 풀어야 되죠. 그죠? 자, 식을 풀기 위해서 10의 4제곱, 10의 4제곱 이런 것들을 양변에서 똑같이 나눠주고
그럼 0.8의 x제곱 곱하기 125는 64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이제 125를 양변에 나눠주면 0.8의 x제곱은 125분의 64 이렇게 되죠. 자, 이 이제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지수 부등식 푸는 방법도 복습을 해보면은, 자, 지수 부등식 푸는 것은 1단계는 지수 방정식과 똑같죠. 똑같이 밑을 통일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똑같이 지수끼리 비교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인데, 이거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반대로 밑이 1보다 작은 양수다. 그러면은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반대로 바뀐다. 그죠? 요거 유념하면서, 자, 일단은 밑을 통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뭐로 만들어야 돼? 0.8에 얼마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일단 0.8은 10분의 8이니까 요거를 10의 거듭제곱, 즉 1000분의 얼마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125를 1000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뭘 곱하면 돼요? 8을 곱하면 되지. 그럼 이게 1000분의 이제 8의 세제곱이니까 0.8의 전체 세제곱이 됩니다. 왜냐하면 1000이 뭐니까? 10의 세제곱이니까 10분의 8의 세제곱, 즉 0.8의 세제곱 되죠. 자, 따라서 0.8의 x제곱은 작거나 같다. 0.8의 세제곱보다. 이제 깔끔하게 밑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되죠. 좌변의 지수 x, 우변의 지수 3 들고 오고, 지금은 밑이 1보다 어떠니까?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반대로 바뀌죠. 따라서 x값을 구했습니다. 범위를 구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4단계. 이제 이 문제의 상황에 맞게 예쁘게 답을, 최종 답을 적어주면 되죠. 어떻게? 최소 3년 후가 되어야 태블릿 가격이 64만원 이하로 떨어진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52쪽으로 가면 예제 4번입니다. 이번에는 지수함수가 아니라 로그함수 활용 파트입니다. 뭐 이제 실생활 문제인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생활 문제 접근하는 방법, 우리 지금까지 복습한 거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자, 1단계는 구하는 것을 파악을 하는 거죠.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는지 파악을 해서 이제 문자로 둡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는 이제 내가 문자로 둔 녀석, 뭐 x면 x, 뭐 a면 a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로 나아가면서 식을 풀면 됩니다. 자, 먼저 1단계.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식을 먼저 보라고 했죠. 그래서 문자가 3개가 등장한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 그 i의 뜻, i는 불편도 지수를 말하고, s는 무엇과 무엇 사이의 거리를 말하고, 또 w라는 것은 단추의 뭐 좌우 길이를 말한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요 앞에 다 나와 있으니까 맥락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고 싶으면 이거를 이제 읽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풀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마우스 포인터와 그림 단추 길이가 뭐 80mm.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할 필요 없고, 이게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알파벳 I냐 S냐 W냐 요것만 좀 분명히 하면 되죠. 이렇게 읽어보면은 S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은 지금 현재 S가 얼마다? 80mm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불편도 지수가 5래요. 불편도 지수는 아까 우리가 뭐로 뒀는데? I로 뒀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I 값은 5. 그 다음에 이 그림 단추의 좌우 길이, 아까 우리가 W라고 둔 거죠. 문제에서 W라고 된 거죠. 그래서 W가 이제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구하는 것은 현재 뭐다? W 값이죠. 자, 그 다음에 2단계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인 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지금 메인이 되는 식이 i는 로그 2에 w분의 2s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구한 것들을 차곡차곡 대입만 하면 되죠. 그래서 현재 이 문제에서 s가 80이라고 했으니까 s 자리에 80. 물론 단위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길이 단위는 모두 밀리미터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밀리미터까지는 안 적고 그냥 80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자, 80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편도 지수가 5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게 이 W니까, 자, 이 식만 잘 정리를 하면 되겠죠. 5는 로그 2에 W분의, 자, 2 곱하기 80이니까 160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풀면 되죠. 자, 풀기 위해서 내가 이 진수 값을 알고 싶어요. 그래야 W 값을 알 수 있죠. 얘가 거슬려. 그러면 로그를 없애는 거는 반대로 로그의 반대인 무엇을 취해주면 되더라, 양변에. 이 숫자와 똑같이 양변에 밑 2를 이렇게 취해주면 되더라. 그죠? 요거 잘 기억 안 나면 중요하니까 지금 같이 복습을 좀 하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할게요. 자, 만약에 지금 상황처럼 로그 A에 뭐 X가 B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X를 알고 싶어. 즉 얘를 없애서 X를 알고 싶어. 그러면은 똑같이 양변의 밑을 이렇게 A, 요 숫자와 똑같은 A를 똑같이 양변에다가 밑 위치에다가 적어주더라. 그러면은 이 제 밑 A랑 로그의 밑 A랑 이게 없어지고 상쇄다.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좌변은 x, 우변은 a의 b제곱 이런 식으로 x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는 반대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로그가 아니라 a의 x제곱이 b라고 나와 있는 경우 양변에 똑같이 로그를 취하면 되죠. 밑은 이 숫자하고 똑같이 a로 로그 a 이렇게 취해주면 좌변은 로그 a, 그 다음에 밑 a가 똑같이 상쇄돼서 없어지고 x가 로그 a의 b 이렇게 됩니다. 이 과정은 늘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로그 2가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밑을 양변에다가 똑같이 취해주는 겁니다. 그럼 2랑 로그 2랑 없어지죠. 따라서 w분의 160은 2의 5제곱이 됩니다. 이건 32죠. 그죠? 따라서 w는 32분의 160이 되어서 이제 5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4단계 해를 구하면은 5mm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번 문제가 끝났고 1번 문제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2번. 똑같아요. 단계는. 자, 1단계 이제 구하는 것을 파악을 하자. 단추 사이의 거리 범위를 구하랬는데 이게 이제 알파벳 W죠. W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이제 2단계 식을 세워야 되죠. 그죠? 역시 이제 요 메인이 되는 중심이 되는 식을 그대로 들고 와서 i는 로그 2에 w분의 2s 들고 와서 지금 이 문제에서 알려준 힌트를 다 대입을 하면 되죠. 그림 단추 좌우 길이. 미안합니다. W가 아니라 지금 잘 보니까 포인터와 단추 사이의 거리 범위를 구해서 이거 W가 아니라 S죠. 그죠? 미안합니다. W가 아니라 S 범위를 구하는 상황이고 여기 보면은 얘가 W죠. 그래서 현재 W가 5mm라고 되어 있고 불편도 지수 얘가 4 이상 6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은 i는 즉 로그 2의 5분의 2s는 4 이상 6 이하다.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 있죠. 나는 이 상황에서 s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어려울 거 없이 먼저 처음부터 s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이 진수의 범위를 구하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나는 로그 2를 떼내버리고 싶어. 이때 어떻게 하더라? 양변에 똑같이 밑을 2를 취하더라. 그죠? 그러면 제일 좌변은 2의 4제곱이니까 16 되고 가운데는 2랑 로그 2랑 없어져서 5분의 2s 되고 맨 끝은 2의 6제곱이니까 64 되죠. 문제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느냐 하는 건데 자,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은 어떻다? 그대로라 했죠. 반대로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근데 지금 밑이 1보다 크니까 이게 밑이죠. 그지? 얘가 1보다 크니까 어떻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S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데 거의 다 됐죠. 이제 5분의 1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하면 5분의 2의 역수인 2분의 5를 곱하면
좌변은 16 곱하기 2분의 5, 가운데는 S, 맨 끝에는 64 곱하기 2분의 5 돼서 이제 요렇게 되죠. 따라서 S의 범위는 여기가 이제 40, 우변이 32 곱하기 5니까 160 되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문제의 맥락에 맞게 이제 해를 잘 말을 해주면 마우스 포인트와 그림 단추 사이의 거리는 40mm 이상, 160mm 이하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0mm 이상, 160mm 이하라고 적어주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가 좀 길죠?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과정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1단계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웬만하면 문자 X나 이런 것으로 두고 그 다음에 2단계 식이 없으면 식을 세우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메인이 되는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식은 하나가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3단계 내가 세운 식을 풀고, 그 다음 4단계 단위를 붙이든가 문제 상황에 맞는 해로 가공을 해가지고 말을 해주면 됩니다. 자, 1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뭔지를 보니까 몇 기압인지 묻고 있죠. 이제 이게 뭐냐면은 평균 해수면에서 높이가 6640m인 곳은 몇 기압인지 묻고 있죠. 그러면 그냥 이거를 P 기압이라고 두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식을 세우러 갑시다. 이제 6640이 들어가는 어떤 식을 세우면 됩니다. 이제 일단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기본이 되는 식을 적어주고 뭔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기압이 아까 내가 구하려고 했던 기압이고, 문제는 얘가 뭐냐인데, 얘가 뭐냐인데,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보니까 높이예요. 지금 문제는 높이가 664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가 H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6640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문제와 달리 지금 이 문제는 보니까 처음 문제에 제시된 이 H의 단위가 킬로미터, 그 다음에 작은 문제에 제시된 이 단위는 지금 미터, 단위가 다르죠. 그래서 이 킬로미터로 6640m를 몇 킬로미터인지 킬로미터로 바꿔주어야 됩니다. 자, 단위 좀 복습하고 갑시다. 1km는 몇 미터더라? 1000m죠. 그죠?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640m는 자, 먼저 1km가 1000m이기 때문에 거꾸로 1m를 킬로미터로 바꿔줄 때에는 0.001km가 되죠. 즉 1000분의 1이 되죠. 자,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은 소수점을 지금 여기 찍혀 있는데 왼쪽으로 3칸 옮겨주면 됩니다. 0.001 곱하는 거는 왼쪽으로 3칸 옮겨주면 되죠. 동그라미 개수랑 똑같이 왼쪽으로 옮겨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뭐가 돼? 6.64km가 되죠. 그래서 높이는 현재 6.64km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6640이 아니라 6.64를 대입을 해주면 올바른 식이 되겠죠. 따라서 6.64km는 마이너스 3.32 곱하기 로그 P다. 이 P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을 풀러 갑시다. 이렇게 양변을 똑같이 뭘로 나눌 수 있어요? 3.32로 나눌 수 있죠. 하고 여기 플러스도 그냥 양변에 마이너스로 곱해주면 로그 P는 마이너스 2 되어버리죠. 따라서 양변에다가 밑을 10으로 이렇게 취해주면 P는 뭐다? 10의 마이너스 2제곱, 즉 0.01이 됩니다. 단위는 기압이죠. 그죠? 0.01 기압에서 높이가 6640m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해수면에서 높이가, 즉 H가 3320m 이상 9960m 이하라고 할 때 기압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일단 구하는 것은, 내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압의 범위입니다. 그럼 모르는 것은 문자로 두라고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압을 P라고 두겠습니다. 난 이제 P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식을 세웁시다. 요거 바탕으로 식을 세우면 되겠죠. 즉 높이는 3320m 이상 9960m 이하라고 식을 세우면 되는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미터 아니라 킬로미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소수점 왼쪽으로 몇 칸? 하나, 둘, 세 칸. 여기도 하나, 둘, 세 칸 옮겨주면 3.32km, 킬로미터는 생략하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근데 H가 뭐더라? 마이너스 3.32 로그 P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32 로그 P를 대입을 하면 9.96보다 작거나 같다, 3.32보다 크거나 같다 식을 세울 수 있게 되죠. 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뭐의 범위다? P의 범위다. 그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3.32도 없애줘야 되고 로그도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3.32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양변을 요 마이너스 3.32로 어떻게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좌변이 마이너스 1 되고 가운데는 마이너스 3.32 없앴으니까 로그 P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3 되죠. 근데 문제는 부등식의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면은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더라? 바뀌더라. 그죠? 그래서 좀 보기 좋게 적으면은 로그 P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이 간단해졌습니다. 우린 지금 로그 P 앞에 있는 얘를 없앤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로그를 없앨 차례죠.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사실 로그 되어 있으면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숫자 뭐가 생략된 거예요? 10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로그 10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이 밑을 뭘 취해주면은 10을 취해주면 10이랑 로그 10이랑 없어지죠. 그래서 가운데는 P만 남고, 자,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1000분의 1.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제곱은 10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자, 밑이 1보다 크죠, 지금.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고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따라서 답을 적어주면은 내가 원하는 기압은 1000분의 1 기압 이상, 그리고 10분의 1 기압 이하. 더 정확히 말해주면은 1000분의 1 기압 이상 그리고 10분의 1 기압 이하가 되는 곳에서, 아니 거꾸로죠. 높이가 3320m 이상 9960m 이하일 때 기압은 1000분의 1 기압 이상 10분의 1 기압 이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 말해놓고 풀이를 해놓고 여러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거 하나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설명을 하자면, 여기는 단위가 들어갈 차례인데, 단위가 들어가야 될 곳인데 기압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적으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여기 제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건데, 기압의 단위 중에 우리가 길이 단위 중에 미터, 센티미터 이런 게 있듯이 기압을 나타내는 단위 중에 뭐 파스칼도 있고 헥토파스칼도 있고 그냥 기압이라고 부르는 단위가 있습니다. 뭐 이게 이거랑 같은지는 선생님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기압은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색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